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나폴리탄 괴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이 나폴리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괴담의 한 종류인데 글 자체에 적혀있는 정보량이 적거나 혹은 결말이 두루뭉술해서 읽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괴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유의 애매모호하고 아사모사한 그런 분위기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인데요. 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정의부터 알아본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 띄워놓을게요. 그걸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DC 인사이드 나폴리탄 괴담 갤러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그런 글들을 또 읽어드릴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죠. 예.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승민이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졸업식에는 승민이가 없었다. 승민이는 마지막 인사 없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의문투성이인 승민이의 죽음에 대한 실체를 회피하는 이상적인 답변이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모든 일의 시작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는 날이었다. 승민이의 성적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어김없이 학업에 대한 꾸중이 이어졌다. 승민이는 부모님께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앞으로 성적을 올리겠다고, 수능 때 만점을 받겠다고, 대신에 딱 한 가지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일부터 수능날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은 절대로 자신의 방문을 열지 말라는 약속. 승민이의 부모님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나 보다 생각하며 꾸중을 멈추고 승민이의 말을 들어줬다. 그 후로 실제로 승민이의 성적은 꾸준히 올랐다. 모의고사마다 승민이의 모든 영역의 등급은 하나씩 올랐다. 승민이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은 승민이를 기특하게 생각했다. 가끔 승민이의 부모님은 기특한 아들에게 간식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절대 방문을 열지 말라는 아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들의 학업에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능날, 승민이가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승민이의 부모님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승민이를 위로해 주었다. 아들과 처음 했던 약속처럼 만점을 받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성적이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희망했다. 그런데 저녁 7시가 되자 승민이는 지난날과 똑같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았다. 수능이 끝났는데 더 공부할 필요는 없었을 터였다. 부모님은 아들을 불렀지만 승민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수능을 마치고 이제 자유를 만끽하며 들뜰 예정이었던 우리는
수능 다음 날 침울한 분위기로 승민이의 빈소를 찾았다. 빈소를 찾은 그 누구도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우리는 차츰 아픈 생각을 뒤로 하고 입시에 집중했다. 수능 성적이 나오고 하나둘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승민이의 수능 성적표는 국어 영역만 제외하고 모두 만점이었다. 승민이의 죽음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돌았다. 대부분은 승민이의 기이한 죽음에 어울리는 재구성이나 허구일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모든 소문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 승민이의 사인이 익사라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적이 안 좋았던 승민이가 매 저녁 시간마다 2시간씩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절대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기필코 수능날에 만점을 받겠다. 해서 수능을 다 봤어. 근데 수능이 끝났는데 그날에도 2시간씩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문을 열었더니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어쨌든 승민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익사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도대체 어떻게 수능날까지 차곡차곡 등급을 올렸으며 왜 죽었으며 왜 사인이 익사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으스스함이 분명히 있는데 왜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요 멜랑콜리한 분위기, 이것이 바로 나폴리탄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을 그래도 좀 해보자면 뭔가 계약 비슷한 걸 한 게 아닐까? 딴 건 몰라도. 그죠? 근데 그 시간대에는 방해를 받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어떤 악마와의 계약 같은 거였던 거지. 근데 그 악마와의 그 계약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했던 거 아닐까요? 되게 얇은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자기 코를 박는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익사긴 익사인데 말도 안 되는 양의 물로 익사한 거야. 빠져 죽었다 요런 식의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정도의 얕은 물로 죽은 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하지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진 알 수가 없죠.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저기요,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묵묵히 출근길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내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와 대뜸 시간을 묻는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다. 이 날씨에 저 정도의 몰골이면 전력질주라도 한 모양이었다. 예? 8시 23분이네요. 내가 흘긋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알려주자 남자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진다. 그는 혼잣말처럼 나지막히 말한다. 이번에도 글렀군. 딱 보니 지각한 사람이다. 좀 일찍 다닐 것이지. 아무튼 매번 감사합니다. 남자의 감사 인사를 대충 흘려듣고
다시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려 할 때 그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파고든다. 매번? 내가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나? 다시 그 남자를 자세히 훑어보려는 순간 내가 의아해하는 것을 그 남자도 눈치챈다. 아, 그쪽만 매번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슬슬 지각한 사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려 할 때 남자는 자리를 뜨며 말한다. 저기 이따가 또 부탁드립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역은 일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안내방송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며 잠에서 깬다. 오늘은 좀 피곤했는지 깜빡 잠든 모양이었다. 하마터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 뻔했다. 그리고 문득 헉 소리를 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몰려온다. 나는 주변을 슬쩍 둘러본다. 다행히 다들 손안의 전자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짐을 챙기고 열차를 빠져나가는 행렬에 나도 합류한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때 한 남자가 나를 멈춰 세운다. 저기요,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남자는 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다. 나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낀다. 에? 내가 머뭇거리자 남자는 약간 의아해한다. 왜 그러세요? 시간이요. 지금 7시 3분이네요. 아니 근데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남자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한다. 아깝다. 나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다. 아무튼 매번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뭐라고? 남자는 다소 이상한 감사 인사를 하며 곧바로 자리를 뜬다. 그리고 지금 용문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딴 생각에 심취해 있었는지 나는 안내방송 소리에 화들짝 놀란다. 열차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고개를 내밀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대뜸 말을 건다. 저기요,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다. 나는 엄청난 기시감에 휩싸인다. 에? 저기 근데 혹시... 내가 머뭇거리자 남자는 약간 짜증을 내며 재촉한다. 시간이요, 시간. 그게 8시 14분이네요. 내가 시간을 알려주자 남자의 표정이 밝아진다. 다행이다. 가까스로 지각을 면한 모양이었다. 그래, 뭐 짜증을 낸 건 이해해주자. 덕분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신세? 이 사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나는 하고 싶던 말을 내뱉는다. 신세요? 아니 그런데 저희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글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오늘은 휴가 쓰시는 게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날씨요? 아니, 저를 아세요? 아, 뭐랄까, 요새 계속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가장 최근에 쉰 게 언젠지 기억하세요? 뭐, 아닙니다.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자리를 뜬다. 가장 최근에? 주말에 쉬지 않았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낸다. 그리고 요일을 찾으려던 시선이 시계에 멈춘다. 열차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네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간을 물어보고 슉 가는 거야.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시간을 알려주긴 줬는데 상대방이 매번 감사하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첫날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겠죠 이게. 근데 한 3번 4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시간을 물어봐. 나는 근데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못해.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그 남자가 대뜸 휴가를 좀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시간 여행자인 거지. 네. 그러니까 같은 날로 계속해서 타임 워프를 하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역에 왔어야만 되는 거야. 여러 차례 그런 걸 해봤는데 아무도 시간을 곱게 알려주질 않아. 근데 나만, 글쓴이 이 주인공, 이 나만 시간을 순순히 알려주니까 나를 시계 비슷한 걸로 쓰고 있던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그 당일날로 타임워프를 계속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에 제때 왔네, 못 왔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마지막엔 결국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거랑 아주 유사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소스 코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이크 질레날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이거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차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기차에 탔어. 한 남자가. 언제부터 탔는지 기억이 안 나. 잠에서 문득 깨는 거야 그냥. 앞에는 누군가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원래 알고 있다는 듯이 친근하게 말을 거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 그리고 저 아세요? 물어봤는데 알죠. 땡땡씨 하면서 했는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야. 영문을 모르겠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차에서 일정 시간이 됐는데 그 기차 안에 있던 폭발물이 터지면서 기차가 터져버려. 그 주인공도 죽죠. 다 죽어.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터지는 거를 느끼자마자 이 사람이 또 잠에서 깨요. 이러면서 깨. 그러면 또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자가 땡땡씨 무슨 악몽 꿨어요? 이러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잖아.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계속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타임워프 되는 기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내용이 소스코드거든요. 그 뒤엔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방대한 양의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보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네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마지막에 휴가를 쓰라고 굳이 말을 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좀 줄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착각을 한 거지. 자기가 쉴 새 없이 일하느라 정말 맨날 며칠을 계속 일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쉰 게 언젠지 아시냐 라고 무의식 중에 말해버린 거야. 이 사람은 매초가 처음인 사람인데 나는 그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타임어플을 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쉬셔라 라는 말을 해버린 거지. 그럴 가능성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기차가 전철, 이 사람이 탈 예정인 전철이 뭔가 일이 벌어지는 전철인 거죠. 그 기차에 타면 안 되는 전철인 거야. 혹은 이 사람이 있는 회사, 혹은 뭐 서울 이런 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가지 마셔라 라고 안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맥락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글에서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나폴리탄 괴담의 매력입니다. 예.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이다. 바닥장판이 군데군데 마치 물어뜯긴 양 해져 있다. 방구석엔 낡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만이 방 전체를 채운다. 자극적인 방송에 질리셨나요? 끔찍한 뉴스에 지치셨나요?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싶으신가요? 채널 PNC를 시청하세요.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걱정을 멈추세요. 혼돈에서 벗어나세요. 채널 PNC와 함께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고요함을 느끼세요. 채널 PNC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만의 방송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채널 PNC는 안전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하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채널 PNC를 보세요. 벌써 변화가 느껴집니다. 새로움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느껴집니다. 채널 PNC가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채널 PNC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믿습니다. 채널 PNC는 모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또 간만에 또 성우 성대 쓰니까 좀 또 간만이네요. 글쎄요. 어떤 빛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완전 뭐 낡은 것 같은 그런 방에 텔레비전, 그 CRT 모니터 같이 두툼한 텔레비전 하나가 어떤 채널의 방송을 틀어주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PNC라고 하는 채널이었겠죠? 자꾸 자기네 채널을 홍보하는 그것만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스팟 영상들이 뭐 중간중간에 나오죠. 모든 방송국들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로고송 같은 거 틀어주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스팟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것만 나오는 거야. 어떠한 프로그램 편성도 없이 PNC 채널을 들으셔라, 집중하셔라, 진정하시고 잡념은 비우고 우리 채널을 봐달라,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하는 채널인가 하는 데에서 오는 기괴함이 있죠. 더불어서 아마도 뭔진 모르겠지만 최면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 채널에서 더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약간 좀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맛에 나폴리탄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꼭 귀신이 나와야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간 아저씨라고 하는 이름의 괴담이군요. 아빠, 빨간 아저씨 알아? 퇴근 후 지친 몸을 소파에 묻고 있던 나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어린 내 아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빨간 아저씨? 그게 누구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내 친구야. 내가 심심할 때마다 가면은 나랑 놀아줘. 나는 순간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는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낮에는 일을 하느라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낯선 어른과 어울린다는 말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역시 꺼림칙했다. 그 아저씨 어디 사는데? 아이는 손가락으로 창밖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기.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혼잣말하듯 신나게 떠들었고, 나는 불쾌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낯선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길쭉하고 희미하고 누런 그것은 어딘가 익숙한 모양이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아이는 신나서 흔들어 보였다. 빨간 아저씨가 줬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것은 분명 2뼘 정도 되는 뼈였다. 전혀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았다. 빨간 아저씨가 어디서 이런 걸 주던? 아이의 손가락은 창 밖을 향했다. 빨간 아저씨 집에서. 거기에는 이런 장난감이 엄청 많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후 나는 결국 연차 휴가를 내고 빨간 아저씨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이와 함께 빨간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우리 집 근처에 낡고 무너져가는 건물이었다. 사람이 살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이는 주저없이 벽 아래에 난 작은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 어른인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였다.
나는 몸을 숙여 겨우 고개만 들이밀었다. 그 안은 빛 한 점 없는 어둠이었다. 축축한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스며 나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 시커먼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나타났다. 사람의 눈이라기에는 커다랗고 기이하게 번들거리는 눈. 두 붉은 눈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깜빡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어느 날인가부터 어떤 사람이랑 놀게 됐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심지어는 장난감이라고 해서 받아왔다는 게 사람의 뼈 같은 거인 거야. 위험한 사람일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빨간 아저씨의 집에 가보게 됐는데 이제 개구멍 같은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좁고 너무 갑갑해.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좁은 곳일 텐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눈 같은 거랑 마주친 거야. 붉게 충혈된 눈인 거죠. 그 충혈된 눈이 깜빡깜빡했다는 정말 홀리 쉣이네요. 기분이 너무 나빠. 최악이에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좁은 공간, 이게 주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잖아요.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는 건 꽤 힘든 공간들이 있잖아. 여기도 아마 그런 공간 중에 하나였겠지. 근데 정말 지근거리에 내 거의 이마 바로 앞에 그런 붉은 충혈된 눈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제 뒤로 가기에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빠요. 딴 것보다. 어쨌든 그 아저씨는 대체 뭐일까? 뭔데 왜 눈이 붉게 충혈이 돼 있었으며 우리 아이를 놀아준 걸까? 어떤 속셈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으스스한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새로운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일궈낸 혁신에 연구팀 모두는 흥분 상태였다.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이미지 판별 AI는 믿을 수 없을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어떤 사진을 입력해도 항상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신호등을 보여주면 신호등, 도넛을 보여주면 도넛, 강아지를 보여주면 강아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보여준 모든 물체를 완벽하게 분류했다. 하지만 내부 분석을 하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I는 항상 정답을 내놓았지만 확률 값을 확인해 보니 모든 입력에 대해 공통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었다. 어떤 물체 사진을 입력하든 항상 가면이라는 분류가 5%의 확률로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데이터의 편향이나 우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테스트를 거듭하고 거듭해도 AI는 절대 틀리지 않으면서도 항상 5% 정도의 확률로 가면을 포함했다. 마침내 빈 공간을 촬영한 완벽한 백지 사진을 입력했을 때 모니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어있음 95%, 가면 5%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AI가 이미지를 판독하는데 5%의 확률로 계속해서 가면을 이제 보여준 거지. 근데 이제 더 높은 쪽의 확률에 맞는 걸로 이제 정답을 추론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수는 보여주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5% 정도의 확률로 가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아예 빈 공간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때도 95%가 비어있음, 5%는 가면,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였을까? 뭘까? 어떤 사진이든 간에 가면이라고 인식해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걸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가면처럼 뭔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 유사한 얼굴인 무언가가 기계에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곳에 다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찍었을 때는 가면이 있다, 가면일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확률을 보여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으스스한 괴담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그런 괴담이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괴담이네요. 신이 내게 말했다. 무엇이든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해주겠다. 와, 정말요? 그렇다. 그리고 신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질문에 답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만. 정말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다 하고 간 거죠. 이제 이건 습관처럼 나오는 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있잖아, 다 알아들었는데 한 번 더 되묻는다든지 그런 습관이 bek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사람은 할 말만 해야 돼. 귀중한 기회를 날렸네요. 그래서 그죠? 이런 짧은 이야기도 있네. 이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것은 사실 괴담이다 그런데요. 무서운 것만 괴담이 아닙니다. 괴기스럽고 이제 기이한 이야기들이 다 괴담이죠.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아사모사한 그런 이야기도 괴담입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묘한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네요. 어제 기묘하고 이상한 꿈을 꿨어. 내가 어딘가에 지원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어. 어디에 그리고 무슨 일에 지원한 건지 나도 몰라.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같기도 해. 시험 장소는 보통 교실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방이었어. 창문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은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불그스름한 느낌이었어. 아마 시간대가 해질녘이었던 것 같아. 감독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경쟁자가 한 명 있었어. 둘 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 경쟁자는 내 오른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 감독관은 두 사람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그냥 앞쪽에 서 있었어. 아니야,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어쨌든 시험지에 인적사항을 쓰고 보니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였어. 다음 두 문장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로는 무엇인가? 1.
알약을 땡땡하다. 2. 그는 땡땡하는 성격이다. 나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열심히 고민했지.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건 섭취하다였던 것 같아. 물론 알약을 섭취하다 라는 건 가능한데 그 뒤에 그는 섭취하는 성격이다. 이건 이상하지.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봤어. 먹다, 흡입하다, 복용하다, 흡수하다, 삼키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대입해보면은 다 좀 이상하더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경쟁자 쪽을 흘끗 봤는데 그 사람도 나처럼 계속 고민 중이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거지? 이걸로 뭘 평가하라고? 대체 이런 시험 문제를 내는 데는 어떤 데지? 그런 생각이 든 순간 확 꿈에서 깨어버렸어. 근데 꿈에서 깨도 여전히 시험 문제의 답은 너무 궁금하더라. 그래서 깨자마자 바로 한 일이 휴대폰으로 챗 GPT를 켠 거였어. 꿈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물어보니까 챗 GPT는 아래처럼 말하네. 정답, 받아들이다. 1. 알약을 받아들이다. 다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문학적 비유적으로는 사용 가능. 2. 그는 받아들이는 성격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다? 이게 내가 썼어야 할 답이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별게 아닌데 무서운 묘사도 없고요. 그냥 별 진짜 이야기가 아닌데 약간 으스스해요. 그죠? 그냥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시험장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함축된 단 2명밖에 시험 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시험장의 크기도 굉장히 좀 좁고, 그 상태에서 보통이면 여러 문제가 나왔어야 될 시험 문제 단 한 문제밖에 없었던 거잖아. 근데 그 문제마저도 공통되게 들어갈 동사를 쓰라는 건데 알약을 땡땡하다. 그는 땡땡하는 성격이다. 이 두 개가 다 겹치는 동사가 없단 말이죠. 그거 우리는 알잖아. 그런 말이 없다는 거. 알약을 받아들인다. 그는 받아들이는 성격이다. 이런 말을 누가 써? 그러니까 정답을 유추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의 그 기괴함. 그리고 질문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걸 물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부조리함이 느껴지면서 기괴함 역시도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래요. 예. 굉장하게 무서운 묘사라든지 뭐 귀신, 뭐 피칠갑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나 상황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이질감이 주는 그런 나폴리탄 괴담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신박하고 으스스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